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국sun세단 라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단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단국대학교는 전형계획에서 지난해와의 변경사항을 명시해주지 않는 불친절한 대학 중 하나로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보이나 세부적으로 변경사항이 꽤 많아서 이 팀장도 콘텐츠를 만들며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팀장이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전형계획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차이점을 찾아냈기에 단국대학교를 지망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단국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본격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한 바 있기에 제일 먼저 단국대학교의 모집 단위들이 2023학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캠퍼스에서는 국제학부 국제경영학 전공이 글로벌 경영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도 국제학부에 다른 전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제경영학 전공만 존재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학과로 통합한 것입니다. 전자전기공학부에는 기존의 세부 전공으로 전자전기공학 전공과 2022년 신설된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이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 전자전기공학부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은 융합반도체공학과라는 별도의 과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단국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전자전기공학부 지원 시 왜 융합반도체공학과에 지원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 에너지, 통신, 반도체 등이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전자전기공학과와 반도체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지닌 융합반도체공학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정보통계학과와 산업보안학과는 각각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사이버 보안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학과명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선호도에 학과명으로부터 오는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요즘 학과의 명칭에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보다는 데이터, 바이오, 시스템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천안 캠퍼스는 죽전 캠퍼스보다 더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단과대학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인 생명공학대학은 바이오융합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공공보건과학대학은 공공인재대학과 보건과학대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바이오라는 단어를 단과대학명에 넣는 것에서 천안 캠퍼스를 더욱 BT에 특성화시키겠다는 단국대학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죠. 모집 단위 차원에서는 제약공학과가 기존 생명공학대학에서 과학기술대학으로, 식품공학과가 기존 과학기술대학에서 바이오융합대학으로 소속을 옮겼으며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는 생명공학대학 의생명공학부와 통합하여 바이오융합대학 의생명과학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바이오 산업에서 인간의 복지와 관련한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분야가 뜨거운 화제거리인 것은 맞지만 교과 과정도 그렇고 기존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전공에는 식물면역학 실험실, 생명과학부 미생물학 전공에는 진균 생명공학 실험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생명과학 분야를 메인으로 다루지 않는 생명과학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생명공학부와 생명과학부가 합쳐졌기에 의생명과학부라는 이름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의생명과학에 초점을 맞춰 학과를 발전시킬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교과과정이나 연구 동향을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바이오융합대학의 코스메디컬 소재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코스메디컬이란 코스메틱과 메디컬이 합성어로 의학적인 효능이 강조된 화장품을 일컫습니다. 안티에이징 제품, 피부 장벽 재생 효과가 있는 화장품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주로 지원하시는 주요 대학의 화장품 관련 학과는 가장 대표적인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를 비롯하여 동덕여자대학교 화장품학 전공,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뷰티 화장품학과, 서울여자대학교의 연계 융합전공인 바이오 화장품공학 전공 등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단국대학교에 코스메디컬 소재학과가 생기면서 화장품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 카드에 넣을 수 있는 대학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설 모집 단위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천안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나 단국대학교의 다른 바이오 융합대학 모집 단위의 입결을 고려했을 때 동덕여자대학교 화장품학 전공과 비슷한 입결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보건과학대학이 환경자원경제학과는 공공인재대학이 식품자원경제학과로 변경되었고 예술대학이 뉴뮤직과가 뉴뮤직학부로 확대되면서 세 가지 세부 전공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스포츠과학대학이 국제스포츠학부에 골프 전공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의 초입에서 말씀드렸듯 단국대학교는 전형계획상에서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명시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변화 분석에 앞서 단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별 평가 방법 자료 및 몇 가지 변화 사항을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검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혹시 수정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변화는 학생부종합 DKU 인재 전형이 학생부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 천안 캠퍼스의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문예창작과 학생들만 면접을 실시하고 다른 모집 단위는 모두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법이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아예 전형을 둘로 분리하여 죽전 캠퍼스에서도 면접을 보는 모집 단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원 내 수시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학생 전형은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기존이 정원 외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학생부종합 교육기회 배려자 전형으로 정원 외 정시 수능 기회균형 선발 전형도 정시 수능 교육기회 배려자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아무래도 국sun세단 라인뿐 아니라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의 명칭을 모두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통일하고 있으니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전형명
인원까지 전면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와의 MOU 체결을 통해 2013년 신설된 해병대 군사학과의 신입생 모집 전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1단계는 교과 100%의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90%, 실기 10%, 패스올 페일 평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는데 2024학년도부터 1단계는 교과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90%, 서류 10%, 패스올 페일 평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실기고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정시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서도 실기고사가 폐지되었는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공통적으로 2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니라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실기고사를 보지 않는 것뿐이지 세력 검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병대 군사학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두 전형에서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수, 영탐, 한국사 5개 영역 평균 3등급대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5과목 모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시 고려 대상이 되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국수, 영탐 4개 영역 평균 3등급대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한국사 과목이 빠졌습니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과목은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59.27% 정도에 해당하여 한국사를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평균 3등급대를 맞추는 것에 더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반영 교과가 줄어들어 심적인 부담은 줄어드는 편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논술이 비율이 10% 확대되어 교과 20%, 논술 80%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으니 논술을 얼마나 잘 보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추가로 자연계열 논술고사 출제 세부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기하 과목이 빠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들도 전형 방법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시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의 도예과 디자인 학부는 2단계 실기고사의 비중이 10% 늘어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천안캠퍼스 미술학부 동양화 전공에서 실기 종목이 바뀐 사항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변화 사항이 있지만 예체능 계열 학생이 입시를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는 만큼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 하니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지원할 수험생들께서는 전형 방법과 함께 실기고사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두 이원학 캠퍼스의 인원을 합쳐서 정원 내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정원 내 모집 총 인원은 2023학년도 대비 46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단국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본격적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한 여파입니다. 학부 정원이 줄어들면 대학원 정원이 늘어나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인원을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를 나누어 전형별 모집 인원 증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름도 다르고 한 캠퍼스에 존재하는 전형이 다른 캠퍼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식으로 전형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어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두 캠퍼스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 둘로 분리되었기에 2023학년도의 자료에서 천안 캠퍼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으로 이름은 같았지만 세부적으로 전형 방법은 달라 유일하게 면접을 실시하던 모집 단위인 천안 캠퍼스 의학학 계열과 문예창작과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캠퍼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모든 캠퍼스에서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사실 천안 캠퍼스에서는 원래 면접을 실시하던 모집 단위에서만 그대로 면접을 실시하며 새로이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는 모두 죽전 캠퍼스의 모집 단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전 캠퍼스의 경우 2024학년도부터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과 전형 방법이 같았던 기존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 모집 인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면접을 새로이 도입하는 만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을 완전히 반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의 인원이 2배가량 많습니다. 정시 가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의 인원은 46명 증가하였고 정시 나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의 인원은 37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모집군이 나군이던 화학공학과가 2024학년도에 가군으로 이동하였고 학사구조 개편에 의해 국제학부가 글로벌 경영학과로 변경되면서 20명을 증원함에 따라 가군으로 선발하는 글로벌 경영학과의 정시 모집 인원도 15명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 우선 정원 내 전체 선발 인원 자체가 2023학년도 대비 41명이 감소하여 5명이 감소한 죽전 캠퍼스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중심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 와중에 수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 및 수시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의 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경영학과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 전공은 기존의 정시 다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서 수능 60% 실기 40%로 선발하다 2024학년도부터 수능 40% 실기 60%로 전환하며 정시 다군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 모집하게 되었기에 인원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모집 단위가 조정되면서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도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서는 특별히 정원 내 모집 인원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칸은 해당 연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죽전 캠퍼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부터 전형 신설에 따라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죽전 캠퍼스에서는 학사구조 개편으로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이 입학 정원이 줄어들었으나 경영경제대학이 경영학부 글로벌 경영학과, 음악예술대학이 일부 모집 단위에서 입학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이 모집 단위에서 선발 인원이 그대로이거나 한 명씩 줄어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경영학부 글로벌 경영학과의 선발 인원은 늘어났고요. 천안 캠퍼스는 새로 생긴 모집 단위의 정원 확보를 위해 다른 단과대학의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감안해도 천안 캠퍼스 정원 내 모집 인원이 41명 줄어들었으니 상당히 큰 감소폭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캠퍼스 이원화를 이루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의 입결 차이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에 아무래도 죽전 캠퍼스보다는 천안 캠퍼스의 인원을 더 많이 줄이게 된 듯 싶습니다. 생명과학부와 의생명공학과를 의생명과학부로 통합한 것도 인원 감축을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의 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 위주의 수시 전형이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곤 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입결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모집 단위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 입결이 더 높습니다.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간호학과나 메디컬 관련 모집 단위는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군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군이 맞물리는 구간이 있는데 내신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면 기왕이면 교과 성적만 평가하기보다 생활기록부를 통해 비교과 요소까지 파악하면서 학과에 더 어울리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인원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모집 단위를 살펴보면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키워나가려 하고 있는 바이오 융합대학이 전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요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신설입니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과 같고 천안 캠퍼스 의학학 계열과 문예창작과에서만 실시하던 단계형 전형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전형화시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전형 방법은 캠퍼스별로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는 1단계 선발 배수가 각각 4배수와 3배수로 다르고 천안 캠퍼스의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만 문예창작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캠퍼스야 위에서 말씀해드렸듯 원래 면접을 보는 모집 단위에서만 그대로 면접을 보지만 죽전 캠퍼스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나 음악예술대학이 모집 단위를 포함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신입생을 새로이 모집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전형 방법이 똑같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2024학년도부터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보지 않는 모집 단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단국대학교에서 2024학년도에 들어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성적 산출 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성취도 A를 1등급, B를 2등급, C를 5등급으로 환산하여 석차 등급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B를 3등급으로 반영하는 세종대학교보다는 성취도 B인 과목에 대해 보다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 3개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하니까 이 팀장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최소한 A 3개 정도는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수 단위가 큰 과목을 반영하고 성취도와 이수 단위까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이 큰 교과군이 과목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단위수가 2인 기하, 고급 생명과학, 단위수가 3인 여행지리, 화학2, 수학 과제 탐구, 영미 문학 읽기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다면 우선 단위수가 2인 과목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반영 비율이 30%로 가장 높은 수학 교과의 수학 과제 탐구, 영어 교과의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이 1등급으로 반영되겠죠. 사회 교과는 반영되지 않기에 여행지리는 빠지게 되고 과학 교과의 화학2 과목이 반영되면서 결국 화학2 수학 과제 탐구, 영미 문학 읽기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지원 계열에서 가장 많이 반영하는 교과의 단위수가 높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결론이며 지원 전 본인이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국대학교가 201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으로 바꾸며 면접 평가를 폐지한 이후 10년 만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면접 평가가 부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선 콘텐츠들을 통해 여러 대학에서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에 따라 면접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상위권, 중상위권 대학과 국순세단 라인과 같은 대학은 면접의 중요성이 늘어난다는 결과는 동일해도 그 방향성이나 이유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대학의 면접은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는 역량이 뛰어난 지원자들 중 누가 가장 우리 학교와 전공에 적합할 것인지 가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위권 대학의
경우 무난하고 비슷한 교과와 비교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더 뚜렷한 소신과 목표를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위주입니다. 단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국숭세단 라인에서 가장 빨리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작성을 번거로워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들을 유인했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의 뛰어난 지원자들이 유입되지도 않았고 안 그래도 점점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고 평가하려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무려 10년 만에 면접을 다시 대입 전형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2학년도 부근에는 전형 간소화를 내세우며 여러 대학이 교과 100%, 서류 100% 등으로 전형을 통일하고는 했는데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정시 모집에 내신을 반영하기도 하고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슬금슬금 생겨나는 등 다시 대학별로 저마다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중위권 대학이 입장에서 고만고만한 학생들 중 가장 괜찮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면접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는 2024학년도 이후의 대입에서는 단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중위권 혹은 그 아래 입결이 대학이 면접을 활용하는 전형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국숭세단 라인이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모두 면접의 중요성을 이상하리만치 강조한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든 중위권 대학을 지망하든 항상 면접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키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